안녕하십니까, 홍사원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목적, 당연히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이윤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가격이겠죠. 지난주 경제쇼 플러스에선 소비자도 즐겁고 또 최고의 이윤도 남기는 가격의 비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 가격 결정 전략을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박식함의 끝판왕이라고 부르시죠. 박식함의 끝판왕 나오셨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박식함 하면은 또 이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쇼 플러스. 웃음소리 왜 그러세요? 네네. 복동이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식해지고 있는 복덩이 오윤혜입니다. 예, 머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원래 컸거든요. 자, 오늘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판왕께서 네. 박 교수님, 네. 오늘 가격 결정 전략을 행동 경제학으로 풀어준다. 네. 먼저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뭐예요? 제목부터 전 이해가 안 되는데. 행동 경제학.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결정 전략. 네, 맞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행동 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과 달리 인간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오윤호 선생님은 그동안에 여러 결정들을 살면서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이 결정 여태까지 다 옳은 결정만 하셨어요? 그럴걸요?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난 아니야.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살고 싶지만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경제학에서 다뤘던 거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명명백백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낼 수 있다라는 믿음 아래 경제적인 논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행동 경제학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왜 여기서 오판을 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규명한 거고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의 본질에 좀 더 가까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기업들이 오히려 역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런 감정의 동물이니까 저걸 잘 긁어주면 우리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겠구나, 우리 제품을 더 싸게 보이게 만들겠구나, 아니면 우리 제품이 더 질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겠구나, 이걸 알아낸 거죠. 약간 눈 뜨고 코 베고 있는 거는 소리잖아요. 그렇네요. 너무 박식하다. 네네. 자, 바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네.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에 주목을 해봐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네. 활용해보라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소비자인 분이라면 어이구 요거 조심해야겠다, 요 두 가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첫 번째부터 한번 좀 운영하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 이게 유럽에서 있었던 이 현판을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란 가격 제도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까지 유사 일에,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나중에 깜짝 놀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이것도 놀라실 거예요. 지난 20세기에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기업들과 21세기의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다를 것 같은데 당연히. 당연히 다르겠는데 물건이 다르니까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난 20세기에 정말 잘 나갔던 기업들, 그러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 드는 회사들이겠죠? 그 회사들하고 21세기, 2015년, 2017년 이런 때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드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전략이 어떻게 다르냐면, 지난 20세기의 기업들은요, 전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유료로 팔았지만 21세기는 무료로 팔았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무료로 판다는 게 돈 안 받고 그런 파는 거겠지. 데가 어디? SNS, IT. 정확한 말씀이세요. 저 한번 나 볼까요? 너무 똑똑해지고 있나 봐. 분발하세요. 네. 이건 분발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자,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보면 구글. 우리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앱과 서비스 이용하면서 직접 돈 내신 적 없죠.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구글 앱 없으면 이제 다니기도 힘든데 없죠. 그거 이용 서비스 제공해주면서 단 한 푼도 그렇지. 돈 받은 적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구글만 그래요. 페이스북 그렇죠. 아마존도 우리가 거기서 물건 사면서 회비 낸 적 없잖아요. 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요, 제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기업 2개만 얘기해봐. 그러면 대표적인 사기업이요? 예, 그냥 개인 기업들이요, 네. 민간 기업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저한테 그 질문을 하면 삼성하고 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도 요즘은 그렇게 그렇진 하는 것 않아요. 같은데? 아니에요. 아유, 그건 옛날 아니야? 분. 옛날 분이시네. 삼성은 나와요. 네이버. 맞아요. 네이버나 아. 카카오가 나와요. 아,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1세기 들어서 가장 급성장한 회사가 네이버나 카카오인데 네. 그 회사들도 어때요? 돈 안 내지. 그렇죠. 그래서 21세기 초반까지 승승장구한 회사들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팔았던 회사들이 대거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냐? 그 다음은 뭐냐?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유럽에서 나온 새로운 가격 정책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정책 이름이 PWYW. 풀 이름은 뭐냐면 네. Pay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만큼 지불해라예요. pay what you want. 예. 어.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 여기 어떤 우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파스타를 하나 팔잖아요. 근데 그 파스타의 가격이 아예 없어요. 예. 파스타의 가격이 아예 없고 네. PYUY 죄송합니다. PWYW. 어. 네가 내고 싶은 만큼 내고 가. 예. 이게 가격 정책이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유료로 판매했던 레스토랑이 갑자기 뭐 드셨으니까 내고 싶은 만큼 내고 가세요라고 했었을 때 네. 오히려 매출이 올랐을까요? 매출이 떨어졌을까요? 올랐으니까 그 얘기 하시겠지. 나 같아도 그런데 네. 가격표가 딱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사회적인 지위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뭔지 알죠? 아. 자, 실험을 수행했던 8군데 중에서 네. 5군데가 더 매출이 늘었어요. 어머나. 우리 홍 기자님처럼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갈 때 통에다가 생각보다 많이 넣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네, 사나이야. 어머나. 진짜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를 준 거냐면 뭐 편하게 하라고 했더니 부담감을 더 가진 거예요. 너무 불편하네. 하나도 안 편해. 오. 바로 이런 가격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기하다. 사람이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 건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순댓국이 나왔어요. 아. 내고 싶은 만큼만 내세요. 그러면 원래 8,000원인 거 알았는데 그럼 네. 얼마 10,000원 내실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 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네. 또 이렇게 싹싹하고 네. 뭐 그러면은 네. 2만 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요? 왜냐면 나를 보여주는 거지. 그 액수를 낼 때. 그렇구나. 신기하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더 싸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네. 특히 이 방법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9,900원. 990원. 그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1,000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990원이 훨씬 싸 보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단수 가격이라고 불러요. 뒤를 9자로 떨어뜨려 가지고 숫자를 좀 낮춰버린다. 네. 이걸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네. 앞자릿수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회사 가격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1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앞자리수만 바꾸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딱 4,900원을 바꾸면 네. 5,000원대가 아니라 4,000원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바뀌는 전략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뻔히 드러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소비자도 다 알거든요. 개수작이죠. 네. 다 알아요. 자, 이 정도 우리 안 네. 속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는 전략들이 2가지가 있는데 뭐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촉박함을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일부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절판, 판매 완료된 걸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솔드아웃 이렇게 표시만 있는 그 솔드아웃이 실제 됐겠죠. 네. 뭐 실제 안 됐다고 하면 이건 사기 수준인데 그걸 이미 보여주면서 이 가격이 깎은 거긴 한데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와서 다시 사야지. 그럴 수 없다. 지금 이것도 조만간 다 팔려서 없게 된다. 촉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솔드아웃한 거 이거 왜 게시판 관리도 안 하고 이걸 계속 올려놓는 거야. 일부러 조급함을 유도하는. 아, 저도 그런 경우 나 있거든요. 뭐요? 네. 어떤 거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금방 팔릴 텐데 다른 거 지금 살펴볼 여유가 어디 있어? 이거 빨리 일단 걸어놔야지. 그렇죠. 그 홈쇼핑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매진 임박입니다. 막, 예. 1분 남았습니다. 막 이런. 그거는 진짜 1분 남았을 수도 네. 있어요. 그건 1분 남았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촉박하게 만들어서 이 가격보다 더 싼 걸 찾을 여지를 안 두고 이거 빨리 없어지기 전에 이거라도 사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거는 보험 카탈로그에서 많이 쓰는 전략인데 보험이요? 요즘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있어요. 저 홈쇼핑몰에서도 보험 카탈로그 혹시 주변 지인 중에서 보험 세일즈 당해보신 분들은 이거 잘 아는데 네. 뭐냐하면 처음에 야 친구야 나 보험 하나만 들어줘 그러면 그래 나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 너도 지금 뭐 상황이 그런데니 하나 들어줄게 하는데 처음에 딱 브로셔 넘겨서 보여주는 건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품을 딱 보여줘요. 일부러 비싼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깜 놀라죠. 나는 친구 왔으니까 10만 원짜리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월 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를 딱 눈이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내 얘기네.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해보세요. 내 얘기야, 내 얘기. 딱 그러면 이제 야 친구야 내가 널 위해서 하나는 들어주려는데 이건 너무 비싸. 그렇지. 라고 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10만 원짜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50만 원짜리 딱 보여주면 친구도 낙담하는 표정 연기학원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딱 좋아요. 그래 이게 참 좋은 상품이긴 한데 너도 그렇다니 하면서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맞아. 25만 원짜리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처음에 10만 원짜리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음에 50만 원짜리 받기 때문에 25만 원짜리는 그래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얘기야. 몇 개 드신 거예요 도대체. 맞아. 꼭 하나의 플랜을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개를 가지고 이게 가격 때문에도 있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무엇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가격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네. 진짜 이건 좀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물건 많이 사러 그러셨어요? 갔을 때도 네. 그래요. 네. 또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숫자를 제시할 때 그걸 숫자로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비율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율이요? 몇 퍼센트 인상, 몇 퍼센트 인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000원에서 1,200원 이렇게 숫자로 제시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느 거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다고 느끼느냐 이거죠? 네. 퍼센트로 했을 때 더 높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네, 저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물건 사실 때나 이걸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실제 의료기기를 사거나 의약품을 샀을 때 설명서나 아니면 신제품 아니면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신약은 10만 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10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할까요? 1,000명이 부작용이 있었다. 어머나. 그러면 10만 명이 1,0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1,000명이나 되니까 자 그래서 10만 명 중에서 1,000명 가까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느낌이 어때요? 좀 완전 다른.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많이 보이지. 느껴져요. 비율이 똑같은데 1,000명이라고 표시하는 순간 1,000명씩이나 부작용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받아들이실 때 그 숫자를 내가 달리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내가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체는 이걸 역으로 악용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부작용은 부작용이 아니라 불량률은 거의 없어서 100개 팔리면 그중에 1개 정도 불량이에요. 그럼 내게 설마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10만 개 팔았는데 한 1,000개 정도 불량 들어왔네. 그러면 무슨 1,000개나 불량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더 위험이나 아니면 부담감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숫자 단위의 장난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에서 50%에 해당되는 만 원이 상승했다라는 그거 하고 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서 만 원이 상승하면 3천만 원에서 만 원 상승한 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0.03%가 상승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했었을 때 네. 둘 중에 만 원이라는 표시를 어느 걸 더 쓰게 되냐면 3천만 원짜리 팔면서 만 원은 리턴 드립니다. 그거는 비율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얘기를 하는 그치, 거죠. 그치. 그런데 2만 원에서 만 원은 돌려드립니다. 이거는 만 원이라고 하면 액에 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50%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자체가 크냐 작으냐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는 퍼센트로만 이해한다든가 숫자로만 이해한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느끼는 게요. 1억이라는 돈이 진짜 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8천만 원이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바보 같지만 왜 저는 1조보다 8천억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이래서 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몰라 나는 돌아가는 그래. 거구만. 그래가지고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 8천억이 1조보다 더 크게 느껴져. 아니 지금 끝판왕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구나. 달리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만 그러는구나.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그냥 어떤 단독 금액을 지출할 때는 네. 머릿속에선 그걸 금액으로 생각 안 하고 비율로 생각합니다. 어.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요거까지 네.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또 안 하실 것 네. 같아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과소비를 많이 할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과소비를 많이 하시죠? 항상 과소비하지 않으시나 윤혜 씨? 마음이 허할 때, 마음이 허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많은 대형 마켓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은 호구 중에 호구를 누구로 따지냐면 네. 이사 가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네. 우리가 이사를 가요. 맞아. 아파트를 장만했어. 10억을 썼어. 네. 아파트 샀어. 10억. 야, 가구 바꾸자. 가구면 500 아니야?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건 너무 껌값처럼 느껴져. 그렇죠. 10억에 비해서 500만 원이란 비율인 거죠. 그렇네. 원래 500이란 금액은 10억만 없으면 지금 이사 안 했을 때 가구 사는 500만 원이나 이사할 때 가구 사는 500만 원 그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상대적. 그런데 이사만 하면 야 TV 다 버리고 냉장고 다 버리고 야 다 버려 이렇게 버려. 되는 거야. 야 그까지 그거 얼마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특정 그 회사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전자제품만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고객님 이번에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예, TV 보러 왔는데요. TV는 갑자기 왜 이걸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이사 가는 거거든요. 하면 아싸예요. 아싸. 막 다 네. 껴서 주면서 그러면서 TV 팔면서 저쪽 냉장고 한번 보실래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15억을 쓰고 왔는데 아까 계약하고 왔는데 이거 뭐 돈도 아닌 거죠.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율로 금액을 인식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맞네. 이게 바로 행동 경제학이라. 이게 행동 경제학인 경제학인 거죠. 예. 이걸 어려운 말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구나. 뭐 다 쉽지 뭐. 다 해당되는 얘기네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소비자들이 오니까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이런 다 게 다? 타산지석이잖아요. 이사 갈 때는 내가 이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숫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숫자를 달리 해석해서 받아들여야겠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장사하는 분들은 이사 가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고 양쪽에게 다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라도 이사 가면은 무조건 다 새 거 알지만 다 새 거 집어넣고 싶고 몇 퍼센트가 작은 건 알지만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네. 그 돈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아. 네. 테레비 하나에 뭐 200만 원짜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새로 이사 가는데 맞아. 좀 무리 좀 하지 뭐 이렇게. 슬리퍼 막 실내화 슬리퍼 원래 10,000원짜리 샀는데 새 집은 50,000원짜리 넣어야 되거든요. 슬리퍼 5만 원짜리를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그 진짜 그래요. 맞아요. 달라요. 이게 격이 딱 다르게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친구 때문에 황당한 일을 같이 한 적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친구가 자동차를 이제
사겠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는 금액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같이 가서 좀 봐달라고 하길래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주말에 이제 가는데 그 친구 집 근처에 마침 이렇게 자동차 매장이 많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면 멀지 않은 곳에. 네. 그래가지고 쭉 봤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이렇게 그 집으로 오는 길에 봤더니 버스로 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떨어지는데 봤더니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 특가 뭐 이런 게 뭐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야 친구야 저쪽에 가면 뭐 특가로 뭐 사은품도 더 준다고 하는데 거기 가볼래? 해서 그랬더니 그거 대충 물어봤는데 사은품 이것저것 다 해봤자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없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자라는 거예요. 왜?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는 몇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에. 근데 제가 근데 황당해서 그 친구가 한 달 전에 중고 컴퓨터 더 싸게 사는 데 있다고 저를 저기 경기도 광명까지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 친구랑 많이 친하시네. 그래서 너 저번 때 기억 안 나냐? 나 주말에 또 한가하다가 불러가지고 15만 원 아끼겠다고 그러니까. 광명까지 갔던 놈이 100만 원 돈인데. 그렇다니까. 와 너무 신기하다. 바로 이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저희가 경제쇼 프로그램이니까 네. 할 것도 짚어줘야 되니까 네. 네.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뭐 조그만 뭐 가게를 하셔도 그렇고 큰 뭐 기업을 운영하셔도 그렇고 가격이라는 게 일단 무조건 높게 올려받으면야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전략 어떤 그 가격을 택해야 된다 이런 전략 그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아주 쉬운 걸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도 경제식구 재밌어 하여튼. 아직까지요? 다행입니다. 예, 우리 아이스크림에서 많은 성차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콘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네. 콘은 요만한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올려주죠. 네. 그런데 이게 되게 높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녹으면 막 손에 막 묻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아이스크림을 콘에 담아주든 아니면 컵에 담아줘도 컵이 이렇게 수북히 쌌는데 네. 원래 그냥 컵을 좀 크게 해서 그 안에다 아이스크림을 넣어주면 이렇게 손에 흐르는 일이 없을 텐데 컵은 요만한데 이걸 수북히 쌓아준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더 많아 보이게. 바로 그거예요. 가격을 낮추기 어려울 때는 네. 야 내가 낸 것보다 많이 줬네라고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1,000원을 줬는데 이만한 머그컵 안에 한 스푼 살짝 안에 넣었어요. 뭐야 1,000원이나 줬는데 요거밖에 안 주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1,000원을 냈는데 요만한 그 소주잔 같은 컵 위에다가 뭘 이렇게 쌓아서 딱 줘. 그러면 나름대로 불만 없거든요. 너무 그러니- 1차원적이다 인간은. 근데 인간이 그래.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아니 그게 미치겠다. 아이스크림 집에 비모라는 그 아이스크림 집이 있잖아요. 거기 네, 가면 네. 꼭 이렇게 저울에 달아주잖아요. 네. 일부러 보이게 달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네. 꼭 뭐 몇 그램 더 넣습니다. 맞아요. 말을 해주거든. 그러면 마음이 막 흐뭇한 거야 그냥. 되게 대접받는 어. 거 같고 나 생각해 주는 거. 여기 또 와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아. 그게 바로 다 그럼 그 아이스크림 집도 그거 다 보고 전략이네. 행동 경제학이네. 그렇죠. 다 전략인 거죠. 바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인간 어떻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의 성찰과 노하우가 전 다 그분들이 경작자인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시행착오 끝에 누군가 불평불만했겠지. 뭐예요 이거밖에 안 담아주고 나는 그 사람 편하라고 그렇게 큰 그릇에 담아줬는데 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작게 해서 얹어주면 더 적게 줬음에도 불만도 없구나. 지가 불편한데 이걸 다 배운 거죠. 자 그래서 돈을 올릴 수 없다면 네. 같은 금액 대비 많이 준 것처럼 표현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파스타 가게에서도 그걸 활용합니다. 파스타 가게는 네. 어떠냐면 대부분 파스타 그릇이 엄청 파스타 커. 엄청 큰 것도 네. 있는데 파스타 색깔하고 거의 똑같아요. 색깔이랑. 네, 파스타가 크림 파스타면 네. 그릇도 흰색이거나 파스타가 붉은색 계열의 무슨 약간 토마토 소스 비슷한 게 있으면 파스타 그릇도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릇 색깔이 다르면 양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지 적은지
딱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릇이 넓던 뭐던 간에 그게 흰색으로 비슷한 게 돼 있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파스타를 담아줬고 어디가 그릇인지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릇이 커지면 뭔가 풍성하게 받은 느낌도 많이 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릇이 큰데 파스타 색깔과 그릇 색깔이 달라지면 그릇만 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레스토랑 집에서 뭔가 파스타는 큰 그릇에 담아준다는 걸 어서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큰 그릇을 사. 네. 그리고 파스타를 얹어주는데 그 색깔이 다르면 사람들이 내심 뭐야 그릇만 크지 맞아. 파스타는 요거밖에 안 줘. 이런 불평불만을 하고 가는 건데 네. 색깔이 비스무리하면 그 불만이 싹 줄어들어요. 색깔을. 아니 그럼 파스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도 가끔 뭐 제가 그러니까 파스타 이런 거보다는 순댓국 같은 거 좋아하는데 네. 누가 또 그런 사주면은 격식 있는 자리에 가면은 그릇은 굉장히 크잖아요. 윤혜 씨 말대로. 자리를 너무 많이 근데 차지. 파스타 요만큼 정말 주먹만큼 주거든. 네. 항상 배고파서 그냥 그거 먹고 나면 집에 와서 사발면 하나씩 먹어. 그리고 가서 또 그렇다고 거기 가서 또 파스타집 가서 이 곱빼기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일부러 그렇게 양을 작게 주고 이런 것도 그럼 어떤 이거는 뭐 가격하고는 좀 별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네. 어떤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비싸 집에서 보이고. 사발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음번 방송 때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양을 조금 줄수록 고급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아. 비싸고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 또 다른 거 또 시키게 되고. 그래요? 아니, 집에 가서 저는- 사발면 먹어야 저도 돼. 집에 가서 사발면 먹어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파스타는 알아보고. 집에서 알겠습니다. 드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박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네. 제가 혹시 뭐 다단계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면 참 잘하실 것 같아. 같이 내가 해보실 보니까. 생각 없냐고 아니. 물어보신 건 아니죠. 제가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넌 공부하지 말고 장사해도 잘했을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또 약간 푸짐하게 생겨서 그런지 그 요리 장사하거나 네. 그러면 너 잘했을 것 같다 하는데 네. 뭐 나중에 한번 해보죠, 뭐 은퇴하고. 와, 저는 요리 머리- 배우셨으면은 이 입담도 좋으시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 백종원 그 씨 네. 네. 정말 그 저리 가라 했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러면 좋죠, 뭐. 아유, 그분 반만 돼도 뭐, 아유, 지금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네. 자, 또 그러면은 뭐가 있나요? 그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 그 대형 마트,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대형 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백화점도 그렇고 이 진열하고 뭐 어떤 진열대도 그렇고 이게 아, 그냥 그게 완전 과학이래. 그래서 그 맞아요. 전담 인력이 막 몇십 명씩 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가 가끔마다 대기업들 이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그거 하는데 무슨 한두 명이면 되지. 그건 몇십 명씩이나 쓰냐 그랬더니 모자란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인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그런 거에 이 소비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진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만나 뵀던 교수님 때문에 제가 결례했는데 그분에게 본의 아니게 네. 교수님은 어떤 걸 주로 연구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 주립대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마케팅 전문가셨는데 저는 쇼핑 카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래도 뭐 거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카트를 카트. 연구한다고 하길래 제가 순간 푹 했어요. 어머나. 순간 죄송하긴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떤 연구죠? 제가 잘 몰라서 어머나, 했더니 신기하다. 세상의 연구거리더라고요. 네. 카트가요? 네. 왜요? 일단 사람들이 손잡이의 촉감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구매 욕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 쇼핑 카트가 계속 커져 왔대요. 왜냐하면 큰 카트를 끌고 갔는데 몇 개 넣다 보면 더 넣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막 채워야 될 것 네. 같고. 그러다 보니까 카트가 80년대에 대형마트에 있었던 카트와 90년대에 있었던 카트와 2000년대에 있던 카트가 자꾸 카트 크기가 늘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카트를 채우려는 심리가 있구나. 이거를 인식을 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카트를 그리고 끌었을 때 어떤 무빙감이 있는지 네. 이거부터 손잡이는 여기에 스펀지를 놓는 게 좋은지 스펀지를 안 놓는 게 좋은지 그것까지 다 연구를 해요. 스펀지를 놨더니 약간 다른 사람이 만진 그 질감이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 안 싫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쇠로 그대로 둔는 이유가 이거 딱딱하게 왜 이렇게 했지? 스펀지보다 그게 만족감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트도 그렇게 다
과학이고 그래서 카트를 끌고 갈 때 네. 자, 잘 떠올려 보세요. 대형마트를 이렇게 도나요? 이렇게 도나요? 응? 이렇게라는 게 네. 시계 방향,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대형 마트를 네. 난 직진인데 돌아요? 어떻게 돌지? 사나이는 직진이지. 아, 저는 직진. 근데 잘 어떻게- 보시면 네.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를 그 생각해 보시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반시계 방향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반시계 방향을 대부분 제대로 디자인된 회사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 왜 그게 그러냐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죠.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 마트를 보면 저 높은데 뭘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아. 2리터짜리도 있고 1리터짜리도 있는데 2리터짜리는 내가 왠지 팔 힘이 없어서 못 내려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저거 좀 무거워 보이니 1리터짜리 사자라는 사람이 100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왼손은 힘이 약하고 오른손이 힘이 세니 네. 조금이라도 큰 거, 부피 큰 거 잡아서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매장이 오른손에 있으면서 카트를 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집어서 넣을 수 있게. 그렇죠. 신기하다. 그게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매장의 입구에 처음 들어섰을 때 대부분 있는 매장이 과일 코너예요. 네. 예. 맞아. 그건 그렇지.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이것도 행동경제학과 관련이 큰데 인간은 총천연색의 컬러풀한 걸 보면 소비 욕구가 더 높아진다. 나. 예. 오, 맞아요. 알록달록하고 막 맞아요. 하면. 어. 그런데 총천연색의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과일이. 과일이거든요. 뭐 총천연색을 보면 뇌에 막 도파민이 막 그런 생겨서 거예요. 그냥 네, 맞아요. 아드레날린이 진짜예요. 뿜어 네. 그리고 들어가는 시원하잖아요, 네, 막. 뭔가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건. 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과일, 그 상쾌하고 뭐 프레시한 느낌을 주는 과일들의 매장을 딱 보여주면서 맞아. 먼저 내가 소비 욕구를 한껏 높이게 하고 그 다음에 고관여 제품이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각 잡고 사는 거 있죠. 속꼬리 같은 거. 속꼬리가 뭐야? 꼬리. 속옷? 소꼬리, 꼬리, 소꼬리. 꼬랑지. 소꼬리를 먹는 거? 아, 아, 네네. 네, 그 속꼬리 같은 거는 오늘 우리 속꼬리 하나 사서 고아 먹을까 이런 거지 일상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매장 제일 안쪽에 있어야죠. 속꼬리 하나 사러 그 왔다 하더라도 들려야 되잖아.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게. 우유도 하나 더 사다 놓을까? 맞아. 뭐 시리얼도 빠졌네.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계속 생겨. 그렇죠. 그래서 꼭 각 잡고 사는 물건들은 저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진짜 그 아까 과일 마트 가면은 항상 입구에 진짜 맞아요. 지금 보면은 다 입구에 맞아요. 과일이 있거든. 컬러풀하게 형형색색의 내 눈을 갖다 홀려서 이것저것 다 카트를 채우게 되는 거구만. 네. 맞습니다. 또 뒤늦게 과학이네. 또 깨달으시고 SSG 마트 같은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좀 고급 마트 가면은 우선 입구에 엄청 약간 하와이 온 것처럼 과일로 다 디피해 놓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진짜 욕구를. 그다음에 나갈 때가 또 대박이에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다 쇼핑이 끝났어. 네. 그럼 계산대 근처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산대 근처에 꼭 있는 게 두 종류예요. 잠깐만 있어봐. 계산대 근처에 콘돔. 아, 지금 나 너무 본능적인. 이건 편집해야 돼. 이거 편집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뭐 죄인가요? 일회용 휴지. 면도기. 오늘 한번 넘어가 봐. 아, 내가 KBS라는 거 자꾸 얘기를 해. 일회용 휴지. 네. 휴대용 휴지. 자, 죄송합니다. 나 머리가 하얘졌어 지금.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네. 와인이나 빵집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빵집 같은 경우는 그 빵 이게 조금하게 잘라서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시식 코너 때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여기저기 그 식품 코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쇼핑하느냐고 나름 기력이 쇠진했죠. 네. 그럼 뭐다? 빵 한 먹어야지. 조각 집어 먹고 다른 층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 또 빵은 냄새도 나고. 냄새도 하니까. 날 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 먹으면 순간 이렇게 좀 뭔가 좀 괜찮다는 되게 느낌이 맛있게 있고요. 느껴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원기 회복했으면 다른 층도 꼭 가라는 아, 계산하지 거예요. 말고 예. 올라가라 나가지 네, 말고. 그런 의미예요. 아니, 난 그렇구나. 내가 아까 생각했던 거는 아까 윤혜 씨 그 말 때문에 내가 그냥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말을 못했는데 네. 네. 아이스크림 집
그 파는 매점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당을 먹으면 순간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당이나 달달한 달콤한 거, 그 와인류 그런 걸 먹으면 또 순간적인 뭐 힘이 나기 때문에 또 마저도 쇼핑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집에 저는 갈 생각하지 말고. 그거보다도 아이스크림은 녹으니까 미리 그런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선한 마음이 장사꾼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 없어요? 예, 예. 그렇구나.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절대 어떻게 쇼핑을 하더라도 그 코너는 피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코너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쇼핑을 하더라도 피할 그러니까 수 거의 없게끔? 가운데쯤 그게 항상 있어요. 가운데 냉동 레트로트 과자 가운데. 아이들 장난감 코너죠. 그건 다른 층에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큰 마트 같이 있었을 아. 때, 같이 있었을 때. 예. 거기 지뢰밭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그렇죠. 그 지뢰밭을 가운데 박아놓는 거예요. 윤혜 씨도 지금 지뢰밭 못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들어갈 때도 저쪽에 슬쩍 보이게 하고 나갈 때도 이쪽에 슬쩍 보이게 만드는 그 일부러 가운데. 그러는구나. 그래야 애들이 엄마 저기 잠깐 들렸다 가자 진짜. 해요. 맞아요. 그럼 엄마 손 붙잡고 거길 가게 되죠. 네. 그럼 가요. 그럼 애들이 이제 때를 쓰는 장면 몇 번 보셨을 못 거예요. 나와요. 거기 나와요, 한번 못 나와요. 들어가면은. 네. 그럼 이제 아이하고 이제 협상을 하죠. 거기서 자, 야 다음에 좋은 거 사줄게. 안 돼 나 오늘 꼭 뭘 하나 사야겠어. 그러다가 그러면 쓱 이제 얘가 뭘 산다라고 하니 뭘 사줘야 되나 하면서 가격을 딱 보는데 네.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뭐냐하면 주부님들 눈높이의 매대와 아이들 눈높이의 매대가 다르겠죠. 네. 그렇지. 아이들 눈높이의 매대에는 비싼 걸 놔두고 어머나. 주부님들 눈높이의 매대는 2, 3만 원짜리 작은 블럭들 이런 걸 놔둬요. 그러면 카트 끌고 서서 딱 보다가 그래 그럼 너도 하나 골라라고 했는데 밑에서 이만한 걸 끌어오는 거야. 끝내와. 그럼 야 너 이런 걸 골라야지 이걸 고르면 어떡해. 걔는 본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이걸 사주기로 했으면 이걸 사야지 왜 딴 소리냐 이렇게 해서 실강이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눈높이에다가 그러니까 매대에 어느 눈높이에 뭘 놓느냐도 철저히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난감 그 매대가 좀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봐야겠네. 가보세요. 맞아요. 그럼 밑에는 다 이따만한 부피의 박스로 되어 있는 맞아요. 거. 좀 더 비싼 네, 거. 그게 비싼 거기에 거. 있고 눈높이에 맞춰서는 약간 작은 거, 뭐 A4 사이즈 정도 되는 크기로 뭐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깜짝 놀랄 때가 꽤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애들 장난감 되겠습니다. 진짜 비싸요. 요즘에. 그렇지. 네. 맞아. 근데 진짜 위에 있는 게 오히려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바로 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와닿아요.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이제 그 장사를 오히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또 팁도 드려야겠네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물건들은 부피를 크게 해서 밑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우리 아이들 용품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용품을 살 때는 물건 고르러 갔었을 때 대부분 어느 높이단에 있는 것들을 자꾸 쳐다보게 되겠습니까? 눈높이. 맞아요. 아무리 낮춰도 허리 이하는 잘 눈이 안 내려가죠. 허리 정도까지부터 내 얼굴보다 약간 높은 데까지 그 사이에 내 제품이 DP가 되어 있는지 그거보다 밑에다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 매출은 천양지 차이가 돼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또 기업체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밑에 안 깔리게 만들려고 별의별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한때 유행했던 포장 방식이 뭐냐면 밑은 네모난데 위가 둥글어요. 네. 포장이. 네. 우리가 밑에 깔려면 네모내야지. 쌓아둘 수 있어야 각이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쌓아두기 편하게 각지게 하니까 밑에 깔리더라. 야, 그래서 위는 둥그렇게.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네.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밑에는 적어도 안 깔리고 맨 위에 놓으면 그건 그나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이상하게 포장이 위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들이 손잡이다라는 명분 아래 많이 유행이 됐었었죠. 근데 그거는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진열해주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진열의 그 높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그 매대를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판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 서점 가면 매대가 있잖아요. 네. 입구 쪽 매대도 있고 저 안쪽이 있고 이 매대 위에도 약간 세워져 있는 책이 있고 눕혀져 있는 책이 있고 그게 다 가격을 부과하는 거예요. 네. 우린 다 섞고 있었네. 다 베스트셀러인 줄 알았지.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돈을 주고 사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업종에서는 사람들이 잘 찾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눈높이에 맞춰주기도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잘 찾는 거를 눈높이에 맞춰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느 제품을 눈높이에 맞춰줄까요? 많이 팔아야 되는 거. 그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진율이 높은 거. 내가 마진율이 높은 걸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예. 세상에. 그게 눈높이에 많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제부터 구부리고 쇼핑할 겁니다. 무조건 아래 있는 거부터 구부리고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어.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게 저도 이제 물건을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싸도 그러니까 이거 맞아, 너무 의심해. 싼데 의심하거든.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도 바가지라는 맞아요. 야 내가 속을 줄 알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죠? 명품 비싸야만 팔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일부러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것도 행동 경제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싸야만 산다는 거.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럼 마진율도 굉장히 막 몇백 %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그러면 행동 경제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 이런 게 다 연구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명품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플러스 나왔을 때 창업 얘기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학교 메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어머나.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러요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격을 들고 온 이유도 사실 그분을 위한 것도 있었어요. 어머나. 가격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도 따뜻하셔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 꼭 보셔야 할 텐데 그분이. 네. 하여튼 오늘 당황스럽네요. 여러 가지 모로. 네. 자, 그런데 그분이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셨던 거죠. 네. 자, 그런데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형성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평판이에요. 우리가 이 가격을 비싸다고 인식할지 싸다고 인식할지는 그 회사, 그 물건의 평판에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중소기업 제품이 중소기업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이거는 뭐 중소기업 제품이고 그렇지. 브랜드도 높지 않은데 가격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 대기업 제품인데도 싸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래서 어떤 물건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들지를 결정하려면 그 가격 전에 평판을 먼저 형성시켜 놔야 돼요. 그러려면 평판을 그럼 지금부터 막 창업한 사람이 브랜드를 막 만들어서 각인시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단가가 싸다라는 걸 인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옷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하는 거니까. 이건 싼 제품이라고 인식시키려면 예쁘게 포장된 거 다 뜯어요. 네. 그리고 옷을 그 매대 위에 다 널브러져 쌓아놔. 네. 쌓아놓고 밑에 그냥 A4 한 장으로 그냥 예쁘게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그 인쇄한 것도 아니고 A4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매직으로 뭐 위에다가 살짝 10,000원 싹 그어버리고 9,900원이든 이렇게 딱 써버려요. 네. 그럼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은 가장 싼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요. 맞아요. 솔직히 옷 중에서도 더 싼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 매대에 있는 것보다 더 싼 옷이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양말이 예를 들어서 그걸 확인하라고 들게 하지 말고 양말이 그냥 수북히 포장도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쌓여 있어. 그리고 뭐 어느 걸 고르든 이건 무조건 얼마. 이건 최고 싼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죠. 네. 바로 그렇게 평판을 DP로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싸게 인식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대 위에 다른 거 놓을 필요도 없이 딱 2개를 놓으세요.
네. 두 개를 놓고 조명 하나를 탑 조명 비슷한 걸 그 매대로 딱 쏘세요. 네. 그러면서 그윽하게 그게 딱 뭔가 분위기 잡히게끔. 그리고 가격도 뭐 멀리서도 보게끔 뭐 49만 9천 원 이렇게 쓰지 말고 가까이 와야지만 싹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쇄도 아주 정교한 폰트로 인쇄해서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면 안 되고 두 개가 있어야 되나요? 그 둘 중에 실제 내가 팔고 싶은 거는 비싼 거를 팔고 싶을 때 더 그게 좋은 건데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캐나다의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죠 그 음식물 가는 거 있잖아요. 믹서기. 네. 믹서기를 하나를 딱 갖다 놓고 파는데 하나도 안 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믹서기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 회사의 그 대형마트에 어떻게 보면 직원 중에 한 분이 저 사장님 죄송한데 저 믹서기가 예를 들어서 $100짜리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저 믹서기 지금 하나도 안 나가는데 제가 집에 있는 믹서기를 내일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그거 안 뜯은 믹서기인데요. 그거를 옆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200라고 표시해서 같이 한번 DP를 해보시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은 실제 매장에 있지도 않은 물건이죠. 그냥 직원이 집에 있는 건데. 그래서 $200라고 하고 믹서기 두 개를 놨는데 그렇더니만 $100짜리 믹서기가 어머나. 팔리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싸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하 소비자들에게 이게 싸다라는 평판을 어떻게든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비싸다는 평판을 만들어 주려면 네. 가치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가치가 있어 보이려면 욕심 부려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브랜드가 전 세계에 악어 공장이 없어가지고 백을 더 못 만드느냐, 악어를 더 사육을 못해서 못 만드느냐, 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인프라를 더 갖춘다면. 그런데 굳이 그런 적극적인 노력 안 해요. 왜? 저 백이 또 금방 없어질지 몰라. 그리고 저 백의 가격을 계속 조금씩 올립니다. 많이 팔리는 나라에서는. 어머나. 그래서 500짜리를 550, 620, 720, 800 얼마. 그러면 이제 슬슬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빨리 사야지. 빨리 사야 되고 저 백은 싸지지 않아. 아. 저 그 브랜드는 계속 더 비싸지기만 할 거야. 그러니 저 브랜드를 보는 순간 더 비싸지기 전에 더 비싸질지 몰라. 걱정만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이 어찌 보면 지금 제일 싸다고 만들어버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아, 이게 진짜 상대적인 거구나. 네. 명품. 근데 그 뉴스에서도 보니까 명품 어떤 명품은 남는 거를 소각한대요. 맞아요. 절대 전문 소각 네. 업체가 와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할인해서 팔지 않아요. 그게 훨씬 이득이 소각장 된다는 어딜까? 거죠. 내가 좀 다 있어. 가슴이 막 가슴을 쓸어내리겠네 그냥. 그 소각장 어디죠? 막 이래. 네, 하여튼 그래서 자 중요한 거 뭐다? 제품을 싸게든 비싸게든 인식시키려면 평판을 형성해라. 평판을 형성하는 방법은 시각으로 훅을 걸어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렇구나. 기업 입장에서 네.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뭐 조그만 가게 창업이나 이런 거 말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사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브랜드 같거든요. 네. 브랜드 이미지. 그렇지. 네.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꾸는지 그런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또 행동 경제학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해 줄 수 있는 딱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런 거 한 번 했으면 진짜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요? 뭘요? 다단계 왜 그러세요? 그건 농담이고 말씀을 잘하셔서 브랜드 이미지도 다 계산된 건가요? 당연히 계산이 되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친숙함이라든가 구매력이 좀 부족한 고객들은 오히려 멀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브랜드를 무조건 올리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익에 도움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브랜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가전제품은 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 가전제품마다 다시 하위 브랜드 이름이 있어요. 에어컨은 뭐, 또 냉장고는 또 뭐. 고급품 뭐 저기 그 하이
뭐 하이엔드급 있고 네. 오디오가 그렇듯이 오디오가 그렇듯이 다 하위 브랜드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다. 맞습니다. 하다못해 이 휴대폰도 갤럭시 A 시리즈가 있고 네. 갤럭시 S 시리즈가 있고 그렇지. 그러면 사양은 좀 떨어지는데 편의성이 있는 저가 폰인 게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브랜드를 나눠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하는 전략은 우리는 어느 한 브랜드를 구축해서 이 고객들하고는 멀어지고 요 사람들하고만 친해져야지.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은 못 돼요. 대표적으로 정말 프리미엄만 갔던 회사 롤스로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의 자동차는 돈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라 신원조회도 한대잖아요. 아, 진짜요? 이걸 사서 이용해도 되는 품격과 그런 걸 갖춘 사람이 이제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런데 그 롤스로이스 회사 중간중간 얼마나 회사가 어려워졌던 적이 많습니까? 회사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적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그런 길을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전 세계인에게 70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려다 보니까 현다이라는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나마 놓치고 있던 브랜드를 소비층을 봤더니 고급 자동차 시장,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 시장에 일부 뺏기고 있으니 그거는 그래서 현다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예 제네시스라는 그렇죠.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 그 회사예요? 네, 회사입니다. 오. 그래서 그 별도의 회사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따로 라인업이 나오고 제네시스 매장은 별도로 또 따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회사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브랜드를 절대 같이 섞지 않고요. 먼저 내가 중저가에서 시작하면 프리미엄으로 가려고 하고 프리미엄에서 시작한 사람은 중저가로 가려고 하고 그게 왜 거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지는 이유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중저가에서 시작해서 지금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는 뒤늦게 시작한 개도국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좋은 브랜드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어디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아. 우리 그거 성능도 모르는데 독일제래. 그거 완전 뭐, 좋아.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아, 난 속물인가 봐요. 네. 과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렇게 좋은 대상은 아니었겠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최고잖아요. 지금은 중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우리 저 가끔 동남아 관광객들 와가지고 물건 다 사가지고 가는 거 보셨죠? 싹쓸이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도 브랜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약간 그 좀 고급화된 것 같아요. K-팝이나 그런 네. 드라마 이런 게 너무 잘 되고 나서부터는 그렇지. 다른 거 화장품 특히 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또 한국 여자들 피부 좋다는 소문이 또 동남아까지 나가지고 제 피부가 좋다는 건 아니지. 그래서 화장품이 왜 잘 웃으셔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피부 좋으신데 왜?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끼리 끼리끼리 노는 경우가 많아요. 끼리끼리요? 그래서 우리도 브랜드 관리 더 잘해야 되는 게 가끔 우리 자동차 사보면 어떤 자동차 브랜드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애플의 아이팟하고 같이 브랜드가 결부돼서 판매되는 차가 있는가 하면 뭐 우리 저기 홍 반장님 아실 수 있는데 어떤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 스피커는 어느 그렇죠. 회사 스피커입니다. 이게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가 어느 수준이 브랜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애들하고 같이 놀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브랜드는 이 정도 수준이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브랜드 끼리끼리.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먹히는 것 같아요. 먹혀요. 맞아요. 예. 그 다 화장품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뭐 차도 하고 콜라보를 맞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많이 하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네. 어쨌든 가격 경쟁력, 가격 전략 여기서 뭐 창업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 꼭 기억해둬야 될 점이 있다. 네. 그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어요? 예. 오늘 방법론을 제가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요즘은 너무 살기가 좀 팍팍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내 제품이 자신도 없고 솔직히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거래소 또 손님 많으면 더 낮추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데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동네마다 아니면 내 그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득이나 어떤 관심도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나다니는지를 꼭 먼저 살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타겟팅. 네, 이걸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싸게 팔 것과 비싸게 팔 걸 섞어야 되는지 에이, 번거롭게 많은 제품 놓을 거 없이 요거만 딱 팔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내 주요 타겟팅 그 고객이 누군지를 보고 거기서 답을 찾은 다음에 가격을 결정해라. 네. 이거 너무 이해돼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되게 고급스러운 튀김집이 생겼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거든요. 근데 2마리에 10,000원 하는 치킨집이 생겼는데 네. 대박이 났어요. 이게 진짜 그 소비층을 보고 오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와닿았습니다. 2마리에 10,000원이면 그게 싸다는 인식을 확 시켜준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1마리에 10,000원이 아니라 2마리다 인식이 되니까. 아, 네. 아이고 오늘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 많이 박식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박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